박돌의 죽음. 최서해. 밤은 자정이 훨씬 넘었다. 이웃의 닭소리는 검푸른 새벽빛 속에 맑게 흐른다. 높고 푸른 하늘에 야광줄을 뿌려놓은 듯이 반짝이는 별들은 고요한 대지를 향하여 무슨 묵시를 주고 있다. 나뭇잎에서는 이슬 듣는 소리가 고요하다. 여름밤이건만 새벽녘이 되니 부드럽고 쌀쌀한 기운이 추근하게 만상을 소리 없이 싸고 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둠 속에 잘 분간할 수 없는 희슥한 그림자가 동계사무소 앞 좁은 골목으로 허둥허둥 뛰어나온다. 고요한 새벽 이슬에 추근한 땅을 울리면서 나오는 발자취는 퍽 산란하다. 쿵쿵하는 음향은 여러 집 울타리를 넘고 지붕을 건너서 어둠 속으로 규칙 없이 퍼져나갔다. 어느 집게가 몹시 짖는다. 또 다른 집게도 컹컹 짖는다. 캥캥한 발바리 소리도 난다. 뛰어나오는 그림자는 정직 상점 뒷골목으로 휙 돌아서 내려간다. 쿵쿵쿵. 서너 집 내려와서 어둠 속에 잿빛같이 보이는 커다란 대문 앞에 딱 섰다. 헐떡이는 숨소리는 고요한 공기를 미미히 울린다. 그 그림자는 대문에 탁 실린다. 빗장과 대문이 맞찍혀서 삐걱하고는 열리지 않았다. 문을 좀 벗겨줘. 무엇에 쫓긴 듯이 황급한 소리는 대문 안 마당의 어둠을 뚫고 저편 푸른 하늘 아래 용마루선 쭉이 그인 기와집에 부딪혔다. 문을 좀 열어줘. 이번에는 대문을 두드리고 밀면서 고함을 친다. 소리는 퍽 황급하나 가늘고 챙챙한 것이 여자다. 하는 것을 직감게 한다. 에구 어찌겠는구. 이 집에서 자음매. 문을 빨리 벗겨줘. 절망한 듯이 애처로운 소리를 치면서 문을 쿵쿵 치다가는 삐걱삐걱 밀기도 하고 땅에다가 배를 붙이고 대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도 애를 쓴다. 대문 울리는 소리는 주위의 공기를 흔들었다. 이웃집 개들은 그저 몹시 짖는다. 닭은 회를 치고 꽂기요 한다. 그게 니기요? 안에서 선잠 깬 여편네 소리가 들린다. 애꿎겠구먼. 엎드려서 배밀이 하던 여인은 벌떡 일어나면서 네요, 문을 좀 벗겨주오. 한다. 그 소리는 아까보다 좀 나직하다. 내라는 게 니기요? 어찌 왔소? 안에서는 문을 벌컥 열었다. 열린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탁하고 울타리에 반향하였다. 조시 있소? 급한 병이 있어 그렇매. 컴컴하던 집안의 성냥불빛이 가물가물하다가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 대문 틈으로 보였다. 다시 성냥불빛이 번뜩하더니
달그랑짤랑 하는 램프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와 같이 환한 불빛이 문으로 흘러나와 검은 땅을 스쳐 대문에 비치었다. 에헴 하는 사내의 기침소리가 들렸다. 칙칙거리는 어린애 울음소리가 난다. 불빛이 번뜩 타면서 문으로 여인이 선잠 깬 하품 소리를 으앙하며 맨발로 저벅저벅 나와서 대문 빗장을 뽑았다. 니기요. 들어오는 사람을 기웃이 본다. 네요. 밖에 섰던 여인은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또 니기라고. 어째서 남 자는 밤에 이하다니요. 안에서 나온 여인은 입을 실룩하였다. 에구, 박돌이 알아서 그렇매. 촛이 있소? 밖에서 들어온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첨 비슷하게 불빛의 오른쪽 볼이 붉은 주인 옆 흩내를 건너다 본다. 있기는 있소. 주인 옆 흩내는 휙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더니 저 뒤에 파층떼기로구마. 의원이고 약국이고 걷어치우오. 잠도 못 자게 하고 소리를 지른다. 캥캥한 소리는 몹시 쌀쌀하였다. 지금 온 여인은 텐마루 아래에 서서 머리를 숙였다. 들면서 한숨을 휴 쉬었다. 정주에서 한참 동안이나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사인문 소리가 덜컥하면서 텐마루 놓인 방문창에 불빛이 가득 찼다. 어흠, 들어오. 다 쉬어빠진 호박통을 두드리는 듯한 사내의 소리가 들린다. 밖에 섰던 여인은 텐마루에 올라섰다. 문을 열었다.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마루에 떨어졌다. 양냄새는 코를 쿡 찌른다. 하, 그거 안 됐군. 그러나 나는 갈 수 없는데. 몸집이 뚱뚱하고 얼굴에 기름이 번질번질한 의사 김초 씨는 창문 정면에 놓인 약장에 기대 앉았다. 에구 초시사, 그래 쓰겄소. 어서 가봐줘. 문 앞에 황공스럽게 쭈그리고 앉은 여인의 사들사들한 낯에는 어색한 웃음이 떠올랐다. 글쎄 원만하면서 그럴 리 있겠소만은 어제부터 아파서 출입이라곤 못하고 있소. 의사는 입에 물었던 담뱃들을 뽑아들더니 안 나오는 기침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가래를 타구에 뱉는다. 그게 박돌 애비 없이 불쌍히 자란 게 죽어서 쓰겠소. 거저 초식게 목숨이 달렸으니 살려주오. 의사는 떼꾸기 꾀죄한 여인을 힐끗 보더니 별말을 다 하오. 내 염라대왕이니 목숨을 지고 있겠소. 글쎄 하늘이 무너진데도 못 가겠소. 하며 담배 연기를 휙 내뿜고 이마를 찡기면서 천장을 쳐다본다. 흰 연기는 구름빨같이 휘휘 돌아서 까맣게 그을은 약봉지를 대롱대롱 달아놓은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서는 다시 쭉 퍼져서 방 안에 찼다. 오줌 냄새, 양 냄새 여지없는 방 안의 공기는 캐한 연기와 어울려서 코가 저리도록 불쾌하였다. 제발 살려줍시오. 네. 그 은혜는 뼈를 갈아서라도 갚아드리오리. 네. 어서 가봐주오. 글쎄 못 가겠다는 거 어찌겠소. 이런 바람을 쏘이고 걷고 나면 죽게 앓겠으니 남을 살리자다가 쟤 죽겠소. 가기는 어디로 간단 말이오.
어제 해를 그래 또 밤새 끈 알코설이. 의사의 말 뒤를 이어 정주에서 주인 옆은 내가 캥캥거린다. 여인은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았더니 그러면 약이라도 매첩 지어주오 한다. 약종이 부족해서 약을 못 짓는데. 의사는 몸을 비틀면서 요들요들한 목을 천천히 돌려서 약장을 슬그머니 돌아본다. 약감염려는 조금도 말고 좀 지어주오. 아 글쎄 약종이 없는 것을 어떻게 짓는단 말이오. 자 이거 보 하더니 빈 약서럽 하나를 뽑아서 땅바닥에 덜컥 놓는다. 집에 돼지 새끼 하나 있으니 그거 모레 장에 팔아 드릴게 좀 지어주오. 하, 이 앞집 김주사도 어제 약 지으러 왔다가 못 지어갔소. 의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입을 벌린다. 그래, 못 지어주겠소? 푹 꺼진 여인의 눈은 이상스럽게 의사의 낯을 쏘았다. 의사는 글쎄 어떻게 짓겠소? 하면서 여인이 보내는 시선을 피하려는 듯이 미닫이 두꺼비 집에 붙인 산수화를 본다. 에구 내 박돌이는 죽는구나. 한심한 세상도 있는 게. 여인의 소리는 애참하게 울음에 젖었다. 때가 지덕지덕한 뺨을 스쳐 흐르는 눈물은 누더기 같은 치마에 떨어졌다. 고나군. 아, 어서 가보. 의사는 하품과 기지개를 치면서 일어섰다. 여인은 눈물을 쑥쑥 씻더니 벌떡 일어섰다. 너무 한심하구먼. 돈이 없다고 너무 없이 보지 마오. 죽는 사람을 살려주면 어떠오? 혼자 잘 사오. 여인의 눈에는 이상한 불빛이 섬뜩하였다. 그 목소리는 싹 애는 듯이 아츠럽게 들렸다. 의사는 가슴이 꿈틀하였다. 여인은 갔다.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다구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웃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포플러 잎에서는 이슬 듣는 소리가 은은하다. 별게 나와서 성화를 시키네. 여인이 간 뒤에 의사는 대문을 채우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중얼거렸다. 그까짓 거렁뱅들에게 약을 주고 언제 돈을 바꿨소? 아예 주지 마오. 주인 옆에 내놓은 뾰로통에서 양양거린다. 흥, 그리게 니기 주나? 의사는 방문을 닫으면서 승리나 한 듯이 콧소리를 친다. 약만 주어보. 그놈의 약장 도끼로 바사놓게. 의사의 내외는 다시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으나 두루 뒤숭숭하여 졸음이 오지 않았다. 에구 체함이. 어머니 에구배야. 박돌이는 이를 갈고 두 손으로 배를 웅크려 잡으면서 몸을 비비 틀기도 하고 벌떡 일어앉았다가는 다시 눕고 누웠다가는 엎드리고 하며 몸 거접할 곳을 모른다. 에구 내 죽겠소. 왜? 시큼하고 넌들넌들한 검푸른 액을 코와 입으로 토한다. 토할 때마다 그는 소름을 치고 가슴을 뜯는다. 뱃속에서는 꾸르륵꿀 꾸르륵꿀 하는 물소리가 쉴 새 없다. 물소리가 몹시 나다가 좀 멎는다 할 때면 싸 푸드득 푸드득 싸 하고 설사를 한다.
마대 조각으로 되는 대로 기워서 입은 누덕바지는 벌써 똥물에 죽이 되었다. 에구 어찌겠니. 의원놈도 안 봐주니. 글쎄 이게 무슨 갑작병인고. 어머니는 토하는 박돌의 이마를 잡고 등을 친다. 에구 이거 어찌겠는고. 배 아프냐. 어머니는 핏발이 우울한 박돌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눈이 휘둥그레 급한 호흡을 치는 박돌이는 턱 들어누우면서 머리만 끄덕인다. 어머니는 박돌의 배를 이리저리 누르면서 여기냐? 어디? 여기는 안이 아프냐? 응? 여기도 아프냐? 두서없이 거듭거듭 묻는다. 골은 안이 아프냐? 골도 아프지? 그는 빤한 기름불 속에 열이 끓어서 검붉게 보이는 박돌의 이마를 짚었다. 박돌이는 하면서 머리를 꼬드기려다가 또 웩 하면서 모로 누웠다. 입과 코에서는 넌들넌들한 콧물이 울컥 주르륵 흘렀다. 에구 제마, 에구 내 죽겠소, 에구. 박돌이는 또 쏜다. 그의 바지는 벗겼다. 꺼끌꺼끌한 거적자리 위에 누운 그의 배는 등에 착 달라붙었다. 그는 가슴을 치고 쥐어뜯고 목을 늘렸다. 쪼그리면서 신음한다. 네 죽겠구나, 응? 박돌아, 박돌아. 야, 정신을 차려라. 에구, 약한 점 못 써보고 마는구나. 침이라도 맞춰봤으면 좋겠구나. 박돌이는 낯빛이 검푸르면서 도끼 눈을 떴다. 목에서는 담 끊는 소리가 퍽 괴롭게 들렸다. 에구, 뒷집 생원 서방님은 어찌 아니오는지 박돌아. 박돌이는 눈을 떴다. 호흡은 급하고 높았다. 제마주를 먹었으면. 주를? 에구, 줄이 어디 있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등불을 쳐다본다. 그 눈에는 눈물이 기었다. 그러면 냉수를 좀 줘. 에구, 찬물을 자꾸 먹고 어찌겠니? 에구. 박돌이는 외마디 소리를 치더니 도끼 눈을 뜨면서 이를 빡 간다. 뒷집에 있는 젊은 주인이 나왔다. 어둑충충한 등불 속에서 무겁게 흐르는 깨저분한 공기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몰려들었다. 젊은 주인은 부엌의 선대로 구두를 올려다보면서 이마를 찡그렸다. 찢기고 뚫어지고 흙투성이 된 거적자리 위에서 신음하는 박돌이 모자의 그림자는 혼탁한 공기와 빤한 불빛 속에 유령같이 보였다. 어째 의원은 아니 보임매. 젊은 주인은 책망 비슷하게 내뿜었다. 김초시더러 봐달라니 안 없대. 돈 없는 사람이라고 봐주겠소. 약도 아니 져주던데. 박돌어미의 소리는 소박을 맞아가는 젊은 여자의 한탄같이 무엇을 저주하는 듯 떨렸다. 뜸이나 떠보시지. 그래 볼까? 어디를 어떻게 뜨면 좋은지 생원이 좀 떠주겠소? 떠줘. 쑥은 얻어올게. 아, 그것도 뜰 줄 모릅네. 쑥군역에 쑥을 비벼놓고 불을 달면 되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오. 떠봤을세 알지. 내 어떻게 알겠소. 박도러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젊은 주인을 쳐다보았다. 취하지 않았소? 글쎄 어째는 둥. 박도러미는 박돌이를 본다. 어젯밤에 무스거 먹었소? 갱게 감자를 삶아 먹고, 그리고 너무도 먹고 싶어 하기에 뒷집에서 버린 고등어 대가리를 삶아 먹고서는 먹은 게 없는데. 응, 그거로군. 문 고등어 대가리를 먹으면 죽는데도 그거는 뭐해라고 축축스럽게 주워 먹소. 젊은 주인은 입을 실룩하였다. 에구, 그게 고등어 그런가? 나는 몰랐지. 에구, 너무도 먹고 싶어서 먹었더니 그렇구마. 그래서 나도 골가배가 아팠던 게로군. 그러나 나는 이내 겨워버렸더니 일 없구먼. 박돌어머니는 매를 든 노한 상전 앞에 선 어린 종같이 젊은 주인을 쳐다본다. 우리 집에 쑥이 있으니 갖다 뜸이나 떠주오. 에이, 축축하게 썩은 고기 대가리를 먹다니. 젊은 주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린다. 에구, 한심한 세상도 있는 게 의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두 그렇구나. 박도러미의 눈에는 또 눈물이 괴었다. 가슴은 빠지직하다. 어쩌면 좋을지 앞뒤가 캄캄할 뿐이다. 온 세상의 불행은 혼자 안고 옴짝달짝 할 수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어둑한 함정으로 점점 밀려 들어가는 듯하다. 쫑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꽂고 불을 빤히 쳐다보는 그의 눈은 유리를 박은 듯이 까딱하지 않는다. 때가 까만 코 아래 파랗게 질린 입술은 뜨거운 불기운을 받은 가지처럼 초들초들하다. 그의 눈에는 등불이 큰 물항아리같이 보였다가는 작은 술잔같이 보이고 두셋이나 되었다가는 햇발같이 아래 위 좌우로 실룩실룩 퍼지기도 한다. 응, 내 이게 잊었구나. 쑥을 가져와야지. 박돌의 괴로운 고함 소리에 비로소 자기를 의식한 박도러미는 번쩍 일어섰다. 이웃집 닭은 세 회나 운지 이슥하다. 먼지와 그 으름의 거뭇한 창문은 푸름하더니 훤하여졌다. 벽에 걸어놓은 등불빛은 있는가 없는가 하리만치 희미하여지고 새벽빛이 어둑하던 방안을 점점 점령한다. 박돌의 호흡은 점점 미미하여진다. 느른하던 수족은 점점 꿋꿋하여 차다. 피부를 들먹거리던 맥박은 식어가는 열과 같이 점점 사라져 버렸다. 이제는 구토도 먹고 설사도 멎었다. 몹시 불던 낯은 창백하여졌다. 숯구멍에 놓은 뜸쑥이 타들어서 머리카락과 살 타는 소리가 뿌지직 뿌지직 할 때마다 꼼짝 않고 늘어졌던 박돌이는 힘없이 감았던 눈을 떠서 애원스럽게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괴로운 신음소리를 친다. 그때마다 목에서 몹시 끓던 담소리는 잠깐 그쳤다가 다시 그르렁그르렁 한다. 박돌의 호흡은 각일각 미미하다. 따라서 목에서 끓는 담소리도 점점 가늘어진다.
꺽. 박돌이는 패기 한 번을 하였다. 따라서 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박돌이는 소리 없이 눈을 휙 흡떴다. 두 눈의 검은 자위는 곤주를 서고 흰자위만 보였다. 그의 낯빛은 헬끔하고 푸르다. 박돌아! 야, 박돌아! 에구, 박돌아! 어머니는 박돌의 낯을 들여다보면서 싸늘한 박돌의 가슴을 흔들었다. 야, 박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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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쩐 일이냐? 어? 어? 아이고. 박돌어미는 울면서 박돌의 가슴에 쓰러졌다. 밖에서 가고 오는 사람의 자취가 들린다.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새의 지절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붉은 아침볕은 뚫어지고 찢기고 그을은 창문에 따뜻이 비치었다. 석가래가 보이는 천장에는 까맣게 그을은 거미줄이 얼기설기 서리고 넌들넌들 달렸다 떨어지고 오리고 손가락짜리 빈대피에 장식된 벽에는 누더기가 힘없이 축 걸렸다. 앵앵하는 파리떼는 그 누더기에 몰려들어서 무엇을 부지런히 빨고 있다. 노끈으로 얽어 다람해 놓은 시렁이 있다. 시렁 위에는 금난 사기사발과 이빠진 질대접 몇 개가 놓였다. 거기도 파리떼가 웅성거린다. 부엌에는 마른 쇠똥, 집부스러기, 흙구덩이에서 주워온 듯한 나뭇가지가 지저분하다. 뚜껑 없는 솥에는 국인지 죽인지 그러서 누릿한 위에 파리떼가 어찌 욱실거리는지 물 담아 놓은 파리통 같다. 먼지가 풀썩풀썩이는 구들, 거적자리 위에 박돌이는 고요히 누웠다. 쥐마당 같이 때가 지덕지덕한 그 낯은 무쇠빛같이 검푸르다. 감은 두 눈은 푹 꺼졌다. 삐죽하게 벌어진 입술 속에 꼭 악문 누릿한 이빨이 보인다. 그의 몸에는 누더기가 걸치었다. 곁에 앉은 그 어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 없이 꺽꺽 흑흑 느껴 울다가도 박돌의 낯에 뺨을 대고는 울고 가슴에 손을 넣어보고 한다. 그러나 박돌이는 고요히 누워있다. 박돌아. 에고 내 박돌아. 너는 죽었구나. 약한 첩 침한데 못 맞아보고 너는 죽었구나. 에고 하느님도 무정하지. 원통해서 글쎄 무슨 명이 그리듯 자르냐. 에구. 그는 박돌의 가슴에 푹 엎드렸다. 박돌의 몸과 그의 머리에 모여 앉았던 파리떼는 우아하고 날아가다가 다시 모여 앉는다. 애비 없이 온갖 썰음을 다 맡아가지고 자라다가 12살이나 먹고서 아이고. 머리를 들고 박돌의 푸른 낯을 들여다보며 박돌아, 야 박돌아 부르다가 다시 쓰러지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항상 배를 곪다가 좋은 세상 못 보고 죽다니. 이유 재민이
제마 나도 핵교를 갔으면 하는 것도 이놈의 입이 왼수돼서 못 보내고 그는 벌떡 일어앉았다. 에구, 하느님도 무정하지. 내 박돌이를, 내 외독자를 왜 벌써 잡아갔노? 나는 남에게 못할 짓 한 일도 없건만은. 그는 또 박돌이를 본다. 박돌아, 에구, 줄을 먹었으면 하는 것도 못 먹였구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돼지 새끼 하나 있는 거라도 주고 먹고 싶다는 거나 갖다 줄 걸. 공연히 부들부들 떨었구나. 애비어미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구나. 어제까지 눈앞에 서물거리던 아들이 죽다니 거짓말 같기도 하고 꿈속 같기도 하다. 잼이 부르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듯하다. 그는 기다리던 사람의 발자취를 들은 듯이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 눈앞에는 아무도 없고 다만 애석히 죽어 누운 박돌이가 보일 뿐이다. 박돌아! 그는 자는 애를 부르듯이 소리쳤다. 박돌이는 고요하다. 아, 참말이다. 죽었다. 저것을 흙 속에 넣어? 이렇게 다시 생각할 때 또 눈물이 쏟아지고 천지가 아득하였다. 자기가 발붙이고 잡았던 모든 희망의 줄은 툭 끊어졌다. 더 바랄 것 없다 하였다. 그는 박돌의 뺨에 뺨을 비비면서 박돌의 가슴을 안고 쓰러졌다. 그의 가슴에는 엉클벙클한 연덩어리가 꾹꾹 쑤심질하는 듯하고 목구멍에서는 겹블레가 팽팽 돈다. 소리를 버럭버럭 가슴이 툭 터지도록 지르면서 물이든지 불이든지 헤아리지 않고 덤벙덤벙 날뛰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 목구멍을 먼지가 풀썩풀썩하는 흙덩어리로 꽉꽉 틀어막아서 숨쉴 틈 없는 통 속에다가 온몸을 집어넣고 꽉 누르는 듯이 안타깝고 갑갑하여 울려야 소리가 나지 않는다. 가슴이 뭉클하고 뿌지직하더니 목구멍에서 비린 냄새가 왈칵 코를 찌를 때 그는 웩 하면서 어깨를 으쓱 하였다. 그의 입에서는 검붉은 선지피가 울컥 나왔다. 그는 쇠말뚝을 꽉 겪는 듯한 가슴을 부둥키고 까무라쳤다. 문구멍으로 흘러드는 붉은 볕은 두 사람의 몸 위에 동그란 인을 쳤다. 뿌연 먼지가 누런 햇발 속에 서리서리 떠오른다. 파리떼는 더욱 웅성거린다. 제마이고, 아야, 내 제마 하는 소리에 박돌 어머니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문을 내다보는 그의 두 눈은 유난히 번뜩하였다. 이때 그의 눈 속에는 보이는 것이 있었다. 낮인가 밤인가 밤 같기는 한데 어둡지는 않고 낮 같기는 한데 볕이 없는 음침한 곳이다. 바람은 분다 하나 나뭇가지는 떨리지 않고 비는 온다 하나 빗소리는커녕 빗발도 보이지 않는 흐리머리한 빗속이다. 살이 피둥피둥하고 얼굴이 검붉은 자가 박돌의 목을 메어 끌고
험한 가시밭 속으로 달아난다. 에고, 에고, 제마. 박돌의 몸은 돌에 부딪히고 가시에 찢겨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었다. 피투성이 속으로 울려나오는 박돌의 신음소리는 째릿째릿하게 들렸다. 응? 박돌어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못 들뜬 두 눈에서 이상스러운 빛이 창문을 냅다 쏜다. 그는 돼지를 보고 으르는 개처럼 이를 악물고 번쩍 일어서더니 창문을 냅다 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먼지가 뿌연 그의 머리카락은 터부룩하여 머리를 흔드는 대로 산산이 흩날린다. 입과 코에는 피 흘린 흔적이 임리하고 저고리와 치마 앞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야 이놈아, 내 박돌이를 내놔라. 에구 박돌아, 야 이놈의 새끼야, 우리 박돌이를 내놔라. 그는 무엇을 뚫어지도록 눈이 퀭해 보면서 허둥지둥 뛰어간다. 야 이놈아, 저놈이 저기를 가는구나. 그는 동계사무소 앞 골목으로 내뛰더니 바른편으로 휙 돌아 정직상점 뒷골목으로 내리뛰면서 손뼉을 짝짝 친다. 산산한 머리카락은 휘휘 날린다. 에구 저게 웬일이야. 박더러미가 미쳤네. 저게 왜 내미는고. 길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둥그레 피하면서 한마디씩 느인다. 웬 개 한 마리는 짖으면서 박도러미 뒤를 쫓아간다. 이놈아, 저놈이 내 박돌이를 끌고 어디를 가니? 응? 이놈아. 뛰어가는 박도러미는 소리를 치면서 이를 간다. 도끼눈을 뜨는 두 눈에는 이상스런 빛이 허공을 쏘았다. 그 모양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소름을 치고 물러선다. 이놈아, 거기 놔라. 저놈이 내 박돌이를 불 속에 집어넣네. 에구, 끔찍도 해라. 에구, 박돌아. 응, 박돌아. 그 돌을 죄라. 꼭 붙들어라. 박도러미는 이를 빡빡 깔면서 서너 집 지나 내려오다가 커다란 대문 단 귀갓집으로 쑥 들이뛴다. 그 대문에는 김병원 진찰소라는 8분으로 쓴 간판이 붙었다. 저놈이 저 방으로 들어가지? 이놈, 내 죽어봐라. 감은 어디로 가겠니? 이놈아, 내 박돌이를 어찌했니? 내놔라. 내 박돌이를 내놔라. 글쎄, 내 박돌이를 어찌했니? 두 눈에 불이 횡한 박돌 어머니는 툇마루 놓인 방 미닫이를 차고 뛰어들어가서 그 집 주인 김초 씨의 멱살을 잡았다. 멱살을 잡힌 김초 씨는 눈이 둥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황급하여 윗방으로 들이뛰려고 한다. 이놈아, 네가 시방 우리 박돌이를 끌어다가 불 속에 넣었지? 박돌이를 내놔라. 박돌아. 날카롭고 처량한 그 소리에 주위의 공기는 싹싹 에어지는 듯하였다. 아, 박돌이를 내 가졌느냐? 웬일이냐? 박돌이란 소리에 김초씨 가슴은 뜨끔하였다. 김초씨는 벌벌 떨면서 박도러미 손에서 몸을 빼려고 애를 쓴다. 두 몸은 이리 밀리며 저리 쓰러져서
서투른 씨름꾼의 씨름 같다. 약장은 넘어지고 요강은 엎질러졌다. 우시시한 초약과 넌들넌들한 가래며 오줌이 한데 범벅이 되어서 돗자리에 흩어졌다. 야, 이년아, 이 더러운 년아, 남의 집에 와서 이 야단이야. 얼굴에 독살이 잔뜩 나서 박돌 어머니에게로 달려들던 주인 옆에 내는 피은 적이 임리한 박돌 어미의 입과 퀭한 그 눈을 보더니 에구, 저 예민해 미쳤는가? 하면서 뒤로 주춤한다. 김초씨의 역사를 잔뜩 부여잡은 박돌 어미는 이를 야금야금 하면서 주인 여편네를 노려본다. 주인 여편네는 뛰어다니면서 구원을 청하였다. 김초씨 집 마당에는 어린애 어른 할 것 없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모두 박돌 어미의 꼴을 보고는 얼른 대들지 못한다. 응? 이놈아! 박돌 어미는 김초씨의 상투를 휘어잡으며 그의 낯에 입을 대었다. 에구, 사람이 죽소! 방바닥에 덜컥 자빠지면서 부르짖는 김초씨의 소리는 처량히 울었다. 사내 몇 사람은 방으로 뛰어들어간다. 이놈아, 내 박돌이를 불에 넣었으니 내 고기를 내가 씹겠다. 박돌어미는 김초씨의 가슴을 타고 앉아서 그의 낯을 물어뜯는다. 코, 입, 귀. 검붉은 피는 두 사람의 온몸에 발리었다. 어째 저렇매? 모르겠소. 밖에 선 사람들은 서로 의아해서 묻는다. 모든 사람은 일종 엷은 공포에 떨었다. 그까진 놈 김초씨, 죽어도 싸지. 못할 짓도 하더니. 이렇게 혼잣말처럼 내는 사람도 있다.